우리나라 종교인의 비율이 7년 만에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종교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20, 30대 탈종교화 현상은 불교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불연을 심어줬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부대중의 자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 어둡고 그늘진 곳,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특별한 유등공양법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창건 91주년이 된 낙산 묘각사가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는 유등공양을 85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각자의 사연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는 혜성 스님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희철 시인의 시집을 소개합니다. 티베트 망명정부 새 정치대표에 망명정부 의회의장 펜파체링이 선출됐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8만 3천여 티베트인이 참여한 3차 선거에서 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의 비율이 7년 만에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종교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20, 30대 탈종교화 현상은 불교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갤럽 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 현황 첫 번째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 현황 조사에서는 한국에서의 종교 분포와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54%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종교인 비율은 2014년 50%, 올해 40%를 기록했습니다. 7년 만에 10%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갤럽은 이 같은 결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층 종교인 감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4년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는 22%에 불과했습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에서 2014년 38%, 2021년 30%로 감소했습니다. 20, 30대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분포 감소는 불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 순입니다. 불교는 50, 60대에서 23%, 28%의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20대, 30대에서는 4%, 6%로 대폭 줄어듭니다. 전 연령대에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개신교, 천주교와 대조적입니다. 불교가 사회적 이미지를 메이킹하는데, 형성하는데 약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기에 서구의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개신교는 왕성하게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불교는 포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미지가 어떤 미신 내진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직접적인 포교의 대상이 되는 비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비종교인 중 호감 종교가 없다는 답변의 비율은 61%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교라고 답한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 13%, 개신교 6%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전통 종교로서의 위상과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줬던 대응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비종교인 중 과거에 신앙 경험이 없는 사람이 75%에 달해 이 집단을 포교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불교는 뭐냐면은 어떤 인본주의 종교로서 생활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란 말이죠. 어떤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템플스테이 등과 같이 어떤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일이 지나서 이게 불교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탈종교적 포교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불현을 심어줬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첫 마스크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죽과 빵, 삶은 달걀까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인근의 9개 초등학교 학생 4,500여 명에게 선물했습니다. 봉축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든든하게 음식을 먹고 마스크도 써보며 한국의 불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Kwa jina naitwa Rita Msaba Mafulu, nasoma shule ya msingi Buyuni darasa la 6. Ninafurahia sana na huduma ya uji hapa shuleni kwetu. Mwanzo tulikuwa tupate huduma ya uji, lakini sasa tunapata huduma ya uji. Wakolea wametusaidia, tunashukuru sana. Leo ni siku ya Bunki Old na lakini sijui maana yake. Pia tumepata yai, mkate, uji na barakoa. 이번 선물은 종단의 핵심 종책 중 하나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과 불교,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등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현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곳 학생들은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영양급식 사업 해피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3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만큼 옥수수죽 한 컵은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부대중의 자비행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도 부처님 자비가 전해졌는데요. 전주와 광주 교도소 자비 나눔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 앞마당에 석가모니 정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담장 너머 재소자들이 부디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듣고 참회해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불자들은 이 수용자들 위해서 마음의 등불을 저 담장 너머에 들어가서 손도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주교도소 불교분과 스님들과 봉사자들이 손에 작은 연등을 들고 교도소 앞마당을 돌며 대자대비한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습니다. 또 모든 재소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찰떡 1,400인분을 준비해 최병록 전주교도소장에게 전달하고 교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병록 소장은 수용자들을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수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용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도소 방문에 이어 불교분과 사부대중은 전주소년원에도 들러 수용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음료수를 전달했습니다. 이 떡을 만나게 드시고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교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분과 스님들과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 광주지역 회원들도
지난 12일 재소자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해 광주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표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과위원장 수월 스님, 도우 스님, 진각종 원영정사 등과 운불련 회원들은 유태호 광주교도소장에게 초코파이와 바나나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수용자들의 교화 활동에 힘쓰고 있는 스님들과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도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한옵에 기름을 사 작은 등불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난타의 등불 공양에서 지금의 등 공양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은 양초등을 켜는 곳도 드물어진 요즘 작은 등잔에 기름등을 켜 공양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도들이 기름이 든 작은 등잔에 하나하나 불을 붙입니다. 5천여 개의 기름 등잔에 모두 불이 붙고 스님의 축원과 기도는 등잔에 불이 꺼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봉축하는 보배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던 지난 19일 저녁,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선 특별한 유등 공양 법회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낙산 묘각사에 인연 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그 정성과 발언과 기도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유등 법회를 지금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한옵에 기름을 사 킨 작은 등불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난타의 등불. 한 번의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은 일명 빈녀의 1등에서 지금의 등공양의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화재 등의 이유로 전구를 이용한 연등을 켜는 곳이 보편화되고 작은 양초로 등공양을 올리는 곳도 드물어진 요즘 낙산 묘각사의 유등 공양 법회의 의미가 더 특별한 이유입니다. 정성과 이 발언이 성취가 되고 이 원력과 이 법력이 커져서 대한민국도 용성해지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모든 것이 아주 평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로 창건 91주년이 된 낙산 묘각사가 기름 등잔에 불을 밝히는 유등 공양을 85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킨 등불이 어떤 바람에도 끄지지 않는 난타의 등불처럼 영원히 끄지지 않기를 신도들의 바람은 간절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이 유등 켜는 건 나 못 봤는데요. 지금 여기 내가 불 킨 게 아들하고 손녀딸이거든요. 손녀딸인데 아들은 이제 건강 그리고 이제 뭐 부모들이 다 똑같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안락을 기원하며 공양한 낙산 묘각사의 기름 등불은 신도들의 자긍심과 신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모산 창원 성주사가 지난 18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5년 봉축법요식 전야제를 봉행했습니다. 전야제는 주지 법안스님, 김희순 신도회장,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박완수, 강기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4부대 중 100여 명만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3기의례를 시작으로 헌다, 가릉빈가 찬불단의 찬불공양,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 장학금 전달, 주지 법안스님 인사말, 축사, 발언문 낭독,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법안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인과법과 인연법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성주사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성사는 지난 18일 대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정효스님,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등불을 밝히며 도심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주지 도원스님은 점등식에서 희망의 등, 자비와 치유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에 가득 퍼져 모든 국민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연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며 저마다 탐진치를 멀리하고 대립과 갈등, 다툼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성사는 봉축음악제를 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달랬습니다. 장애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각자의 사연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연화원 이사장 혜성스님과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희철 시인의 시집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스님의 시집 어머니의 풍경소리, 봄바람, 인생여행, 뭉게구름 등 문학 감성이 묻어나는 제목의 시 80여 편과 노래가 된 시 13편이 악보와 함께 실렸습니다. 책 제목과 같은 제목의 시 어머니의 풍경소리는 노을 내려앉은 고요한 산사에서 어머니를 추억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간 자식이 황혼빛 그늘에서 세월을 맞은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 깊이 묻어둔 눈물 대신 풍경소리에 사랑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포교를 하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혜성스님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혜성스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길을 걸으며 묻은 때를 정진으로 걷어내고 시집을 새롭게 상제했다며 출간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이라도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멋진 자식이 되겠노라는 그런 발언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최근 출간된 또 하나의 시집 수박 속같이 붉은 애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희철 시인의 60여 편의 시와 단편 소설이 실렸습니다. 이 시집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을 넓히고 있는 모임 보리수 아래가 낸 감성 시집 6번째 편입니다. 내가 바라본 하늘, 나의 어머니, 사랑니 등 시 대부분이 성희철 시인이 겪은 사연들이 녹아 있습니다. 부산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는 성희철 시인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인들의 첫 인상이 어떠냐는 질문에 무섭다는 대답이 많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철 시인은 이에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저변 확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시집 발간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강의 그런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해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인 구분 없는 선진 사회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2011년 달라이라마가 정치 활동에서 은퇴를 선언하며 티베트 망명 정부는 완전한 내각 책임제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망명 정부 첫 번째 정치 대표로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롭상 생게이 총리에 이어 망명 정부 의회의장 펜파 체링이 새 정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1959년 중국 지배를 거부하고 달라이라마와 함께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인도 히말라야 기슭 다람살라에 세운 망명 정부 새 정치 지도자에 의회의장 펜파 체링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4일 티베트 망명 정부 정치 대표 최종 선거 집계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전 세계 26개국 8만 3천여 티베트인이 참여한 정치 대표 3차 선거에서 펜파 체링이 6만 4천여 표를 얻어 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티베트 망명정부 선거 역사에서 펜파 체링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거 출구 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인한 펜파 체링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감사를 표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망설이야 레구 마우지 쇼이 지지 도자라야 단심에 견주주 만나러 시쇼이 대인서마 아니 다 참을록 ödüllerim sabe sondan ani ödül de cevegi ta nyora sigure jizo nanglo ya lenglong dan jizo tubu zhuxi dan mi nang samju chashi dan jizo rigdi 만나러 치치진 양야 펜파 체링의 당선이 확정되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는 등 각국 대표들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펜파 체링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상도 잇따라 제작돼 온라인으로 배포됐습니다.
펜파체링은 현 총리 롭상 생계이와 2011년 망명정부 첫 정치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인물로 당선 직후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한다며 대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티베트인의 희생을 강조해 중국에 대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 정치대표 펜파체링은 오는 26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불자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19일 제주 산방산 보문사가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보문사 장학회의 장학금 670만 원을 지역 불자가정 26명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회의를 통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증액한 보문사 장학회는 올해로 7년째 지역 불자가정의 자비행과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건주 대현 스님, 중흥조 강설 스님에 이어 3대로 출가한 효성 스님은 수행 정진에 앞장서 참된 불법을 배우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천안 만수사가 지난 18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전야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된 전야제 점등식에는 주지 구수스님, 이근태 신도회 부회장, 김명환 전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구수스님은 천일기도를 맞이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더욱 뜻깊다며 코로나19의 소멸을 기원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며 청정일심을 유지하면 행복과 건강한 일상은 돌아올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만수사는 도량 가득 봉축 등의 불을 밝히고 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주지 구수스님 법어, 관음정근, 점등발언문 낭독 등으로 전야제를 회향했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